평면좌표 모의고사 문제들입니다. 모의고사 실제 모의고사에 나왔었던. 그래서 공식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건 뭐 어려울 거는 없죠.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래서 A가 x1, y1, B가 x2, y2로 설정되는 경우에 A하고 B 사이의 거리, 다시 말해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x2-x1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다. 어쨌든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두고 활용을 해주셔야 되고, 1번 P하고 Q 사이의 거리는 루트 선분 PQ의 길이를 얘기하는 건데, 뒤에 거에서 앞에 거 갖다 빼서 제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고 루트를 씌워서 계산하는 것 정도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X축 위에 있는 혹은 Y축 위에 있는 점에 대하여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좌표 평면 위에 임의의 점 P라고 하면은 x, y라고 x좌표도 y좌표로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얘가 어떤 축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미지수 중에 하나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좌표 평면이 만약에 있고 x축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요 점은 y좌표가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P를 a, 0로, 그 다음에 y축 위에 있는 점은 x좌표가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으니 P를 0,a라고 놓고 계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2번에 보면 이미 문제에서 A하고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의 좌표를 a, 0라고 이미 먼저 설정을 해놨고,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보지 말고 문제에서 하는 이야기를 파악을 해보자면, P에서부터 A까지의 길이와 P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가 같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보통 선분의 길이가 어떤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그대로 안 쓰고 제곱을 해버립니다. 왜냐면은 선분의 길이는 루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선분 PA의 길이의 제곱이 선분 PB의 길이의 제곱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건 위에다 쓸게요. 이 문제는 아닌데, 만약에 선분 PA가 2 곱하기 선분 PB였다. 근데 선분의 길이에 루트가 튀어나오는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약간 변형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제곱을 한다면 좌변은 상관이 없어요. PA의 제곱입니다. 근데 우변에서 저 숫자 2도 제곱을 시켜줘야 되니까 얘는 4 곱하기 선분 PB의 길이의 제곱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걸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크게 상관없으니까 선분 PA의 제곱, A에서 1 뺀 거 제곱, 0에서 2 뺀 거 제곱인데 그냥 4라고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선분 PB의 길이의 제곱은 A에서 6 뺀 거 제곱, 그 다음에 0에서 3 뺀 거 제곱 해가지고 그 둘이 같다 라고 하는 식 정리해서 스몰 a 값이 얼마인지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2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원점 0,0, A 3,0, B 0,6이라고 하는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의 내부에 점 P가 있다. 이 OP제곱, AP제곱, 그 다음에 BP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100%는 아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걸 배우기 전에는 삼각형의 성질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옛날에 중학교 때 보면 막 수선의 발을 갖다 내려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 근데 이 평면좌표라고 하는 챕터의 장점은 뭐냐면, 그렇게 수선의 발을 그려가지고 일반화된 도형에서 봤었던 개념들을 정확한 좌표를 통해서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가 장점이야. 그래서 얘를 더 이상 도형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식으로 계산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되게 강한 겁니다. 물론 뒤쪽에 원의 방정식이나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로 넘어가고 나면 도형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평면좌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그것을 뭐로 구현할 수 있는? 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 데 있다. 그 다음에 선분 OP의 길이, 선분 AP의 길이, 선분 BP의 길이는 별로 좋은 녀석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루트를 다 포함을 하니까 만약에 저기 제곱이 없었다면 루트가 3개나 더해져가지고 더한 거의 최소값이 뭐냐고 물어봤을 거거든. 근데 저기는 선분 OP 제곱, 선분 AP 제곱, 선분 BP 제곱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제곱을 하면 뭐가 더 날아갑니까? 루트가 날아가죠. 맞습니까? 평면좌표에서 선분의 길이들이 그냥 나왔을 때는 뭔가 대칭을 하거나 하는 관계를 이용을 하고 제곱들의 합이 나왔을 때는 실제로 계산을 하는 거다. 왜냐면 루트가 다 날아가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삼각형 OAB의 내부에 P라고 하는 점이 있대요. 그 P라고 하는 점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설정을 합니다. A, B라고. C, D라고 해도 되고 X, Y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 맘대로. 그랬을 때 여기는 요 선분 OP제곱은 원점 0,0와 P, A, B 사이의 관계이니까 선분 OP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선분 AP의 길이 제곱은 A-3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선분 BP의 길이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6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이고. 다시 한번 정개시키면 A제곱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A제곱 다시 B제곱 마이너스 12B 더하기 36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A, B들이 되게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서 같은 문자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A제곱이 3개 있었고 마이너스 6A. 두 번째 B제곱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12B니까 3B제곱 마이너스 12B. 그 다음에 상수는 9랑 36 두 개를 더해서 45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면 3으로 묶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그 다음에 3으로 묶었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B 더하기 4인데 저기 지금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더한 숫자 1과 4는 없었는데 더한 거니까 다시 빼줘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해야 되는데 걔가 3 괄호 안쪽에 들어있는 거니까 30 곱해서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 그 다음 원래 있었던 45. 정리하면 3 곱하기 A-1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B-2 제곱 그 다음에 45에서 15를 갖다 빼면 30이 되는 거니까 이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식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다? 30이 되는 거다. 언제? A가 1이고 B가 2일 때. 그래서 P가 얼마가 될 때? 1,2일 때. 근데 이 A가 1이고 B가 2인 걸 제외하고는 사실 답이 될 만한 게 없었으니까 별로 문제가 되진 않는데 삼각형 OAB의 내부에 있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가능성이 여러 개가 있었으면 있는 점들 중에서 삼각형의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점을 찾았어야 될 것이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게 3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0,2, 3,0를 잇는 선분 A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ABCD에 대하여 선분 OC의 길이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C가 완벽하게 하나로 결정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금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사각형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이 선분 AB의 길이를 계산을 해보자면 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도 되지만 선분 OA가 2, 선분 OB가 3, 여기가 직각 그래서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하시면 루트 2의 제곱, 3의 제곱 그래서 선분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얘가 루트 13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얘도 뭐예요? 루트 13이죠. 그 다음에 각의 크기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쪽을 동그라미, 이쪽을 x라고 하면 동그라미랑 x 두 개가 더하면 몇 도? 90도. 그러면 지금 여기에 x가 있고 90도가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의 각의 크기가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고 동그라미 될 수밖에 없고
C에서 X축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갖다가 내리면 여기 각도가 다시 뭐가 됩니까? X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랑 우선은 닮음인데 빗변의 길이가 같기까지 하니까 합동이죠. 다시 말해 얘는 2고 얘는 3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C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5,3이 되겠네요. 선분 OC의 길이의 제곱이라고 얘기하는 녀석은 5,3과 원점 0,0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5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4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파푸스의 정리. 중선 정리는 이런 거였죠. A라고 하는 점에서 선분 BC의 중점.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하고는 다릅니다. 선분 BC, 대응되는 대변의 중점에다가 선을 갖다 그었을 때, 중선을 그렸을 때 선분 AB의 길이의 제곱과 선분 AC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가운데 낑겨 있는 선분 AM의 길이의 제곱의 AM의 길이의 제곱과 선분 BM의 길이의 제곱의 합의 2배가 되는 것을 삼각형의 중선 정리, 파푸스의 정리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선분 BM의 길이는 어차피 선분 CM의 길이랑 같으니까 그걸로 바꿔서 계산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오케이? 자, 근데 이게 뭐냐면 파푸스의 정리예요. 똑같은 이야기거든. 근데 그 삼각형의 중선 정리를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했었냐면 좌표 평면에 M이라고 하는 점을 0,0, B가 마이너스 C, 0, C가 C, 0. 그 다음에 어디 있는지 모를 이 A라고 하는 점을 A, B라고 놓고 증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에 없었던 좌표를 설정한 후 AB제곱과 AC제곱, BM의 길이의 제곱, AM의 길이의 제곱을 정가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해봤더니 그러한 결론이 만들어지더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아까 잠깐 얘기했었잖아. 이게 평면 좌표를 도입을 하면서 연산이 편해진 거야. 왜냐면 그 공식들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적용하기 전에는 사실 이렇게 증명을 하나씩 다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지금 구성을 해보고 있는 건데 이 좌표는 이제 의미가 없고 지금 이 삼각형의 중선 정리, 파푸스의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직각삼각형 ABH에서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점이 있고 거기에 대응되는 변 선분 BC가 있고 A에서 선분 BC에다가 뭘 갖다 내린 거냐면 수선의 발을 갖다 내린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 ABH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 AHC 이렇게 직각삼각형 두 개를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빗변의 길이의 제곱 그러니까 선분 AB의 길이의 제곱은 이 길이 제곱은 AH의 길이의 제곱과 선분 BH의 길이의 제곱의 합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이거를 되게 멋지게 풀어내는 것보다는 얘들이 하라는 일을 잘하는 거잖아. 가나다에 채워넣는 건. 그래서 BH제곱이랑 AH제곱을 더한 거였고 뒤쪽에 AH제곱은 그대로 나와 있는데 갑자기 BH제곱이 괄호의 제곱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밑에 보니까 뭐가 튀어나오냐면 BM이나 MH 같은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 보니 요거 두 개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요 선분 BH의 길이를 선분 BM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선분 MH의 길이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요 식이 선분 BM의 BM 더하기 선분 MH 길이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선분 AH의 길이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전개시키면 BM제곱 2BM MH 그 다음에 선분 여기다 쓸게요. 얘가 지금 선분 BM의 길이의 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선분 BM
mh 그 다음에 선분 mh의 길이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선분 ah의 길이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는데 지금 보면 여기까지는 똑같이 써 있거든. 근데 뒤에가 없죠. 그래서 저 뒤쪽에 있는 부분을 얘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mh 제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ah의 길이의 제곱하고 두 개를 갖다 제곱해서 더한 건 다시 조그마한 삼각형 AMH에서 빗변의 길이의 제곱을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요 나에 들어갈 게 선분 AM의 길이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 안에서 생기는 직각삼각형들을 이용을 해서 뭔가 정리를 하고 있다. 같은 패턴으로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 AHC에서 빗변의 길이의 제곱인 AC의 길이의 제곱은 CH의 길이의 제곱이랑 선분 AH의 길이의 제곱의 합으로 표현이 될 것이며 지금 아래쪽에 그 CH를 가지고 뭔가 할 때 여기 있는 요 CM 큰 길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MH가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뺄셈도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요 선분 CH를 이렇게 고쳐 놓은 것 같아요. 얘는 선분 CM에서 선분 MH를 갖다 뺀 것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선분 AH 길이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지금 얘를 다시 갖다가 전개시키면 아마 얘가 나오나 봐요. 오른쪽 조그만한 요 삼각형에서 봤을 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가나다 다 구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문제를 풀 때 볼 이유가 없다. 오케이? 자, 네모칸 채우는 문제는 왜 나오는 걸까요? 문제가 어려워서 나오는 겁니다. 문제가 어려워서 학생들이 그걸 직접 풀어낼 능력이 없으니까 네모칸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인지를 추론해 보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이 증명 자체에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근데 시험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잖아.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고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거를 이 문제 푸는 논리를 통해서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 그 부분에만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이게 5번 문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공식 중요하죠. 근데 이게 확장된 버전은 이겁니다. A라고 하는 점이 있어서 x1, y1, B가 x2, y2. A하고 B는 얘처럼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 어디 위에 있는 점이냐면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인 거고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선분 A, B를 M대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 P의 좌표는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m 플러스 n분의 my2 더하기 ny1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만약에 중점을 구해야 되는 상태라면 중점이라고 하는 건 가운데 있는 점 다시 말해 1대1 내분점이니까 m과 n에다가 모두 1을 갖다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보자면 중점은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저게 m 대 n 내분점, 그 다음에 얘가 중점의 좌표였는데 지금은 왼쪽에 있는 설명은 좌표 평면 위의 점이 아니라 어디에서의 점이었습니까? 수직선 위에서의 점이었죠? 수직선 위에서는 좌표가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x좌표밖에. 그래서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사용하는 공식에 x좌표만 갖다 놓고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만약에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이 나오더라도 특별히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6번에 선분 AB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은 1 플러스 3분의 1 곱하기 뒤에 거. 그 다음에 3 곱하기 앞에 거. 그래서 얘는 4분의 10이니까 계산하면 어렵지 않게 2분의 5가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거죠. 좌표 평면 위에 이제 내분점이고요. 자, 7번에 보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와 y는 3x 더하기 k가 p하고 q라고 하는 점에서 만난다. 선분 PQ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x좌표가 1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어쨌든 그 p하고 q는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점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와 3x 더하기 k가 같습니다 라고 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한쪽으로 넘겨주시면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k 이퀄 제로라고 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만약에 x1과 x2라고 부르도록 한다면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k 때문에 인수분해도 안 되고 x1과 x2를 정확히 구할 수 없어요. 아니 사실 있긴 해요. 근해 공식 쓰시면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귀찮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활용하려고 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다. 그래서 두 개를 갖다 더한 건 5가 되고 그 다음에 두 개를 갖다 곱한 건 마이너스 k가 된다. 공통수학 1에서 나왔었던 그리고 중3 때도 배웠었던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니까 앞으로 자연스럽게 사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x1하고 x2는 선생님이 설정한 그냥 해기 때문에 누가 더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게 원래는 없어. 그래서 지금은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x1보다 x2가 더 크다고. 문제도 얘기했거든. 점 P의 x좌표가 점 Q의 x좌표보다 작다고. 그렇기 때문에 x1을 우리가 더 작은 녀석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P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x1, 3x1 더하기 k.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점의 x좌표를 x2, 그 다음에 3x2 더하기 k라고 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P하고 Q x좌표가 저 두 개를 같다라고 만들어 놓은 2차 방정식의 해였고 x1하고 x2 두 개를 해라고 뒀는데 그 중에 더 큰 걸 x2라고 했으니까 Q라고 하는 점의 x좌표가 x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좌표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x좌표만 있는 게 아니라 좌표 평면상에서는 y좌표도 있어야 하니까 y좌표를 설정을 할 때 뭘 이용했냐면 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2차 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고 y는 3x 더하기 k라고 하는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는데 상대적으로 직선이 조금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x1, 3x1 더하기 k, x2, 3x2 더하기 k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오케이? 근데 y좌표는 별로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선분 PQ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x좌표만 궁금했었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 P와 Q라고 하는 점의 좌표에 대해 내분점을 예를 들어 T라고 하고 공식을 적용을 해보자면 1대2니까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뒤에 거 x2 2 곱하기 앞에 거 x1 콤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요 값이 얼마가 되는 거다? 1이 되는 거다. x좌표 1이라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걸 통해서 2 곱하기 x1 더하기 x2가 3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2x1 더하기 x2는 3이고 x1 더하기 x2는 5. 두 개를 갖다 연립하면 x1과 x2를 각각 구할 수 있고 알고 싶은 건 k였으니까 x1, x2 거기다 마이너스 1도 한번 갖다 곱해서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뭔가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 그 다음에 직선이 완벽하게 결정되지 않았을 때 이용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점들의 좌표, 좌표 평면, 그 다음에 내분점과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문제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 삼각형의 무게중심.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이다. 근데 그게 2대1로 내분하는 성질을 갖는다. 그걸 가지고 모두 다 적용을 해봤더니 무게중심은 삼각형 ABC의 세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x좌표끼리 갖다 더해서 3으로 y좌표끼리 갖다 더해서 3으로 나누어서 만들어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8번 문제를 보니까 좌표 평면에 세 점이 있다. 근데 이 삼각형에 대해서 선분 AC의 길이와 선분 BC의 길이가 같고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Y축 위에 있는데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가 몇 개입니까? 2개. 어쨌든
조건이 무게중심에 대한 조건과 변의 길이에 대한 조건 두 개가 있으니까 연산이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뭐부터 해볼 거냐면 무게중심부터 구해 볼 건데 무게중심은 x 좌표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누라 했고 y 좌표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누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y축 위에 있다 했죠? y축 위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x좌표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a 값을 하나 구해버립니다. a가 얼마가 되는 거다? 2가 되는 거다. 그래서 원래는 a, b였는데 이제는 2, b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선분 AC와 선분 BC의 길이가 같다는 건 귀찮으니까 뭐 했어요? 제곱했었죠. 그래서 선분 AC의 길이의 제곱은 2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제로의 제곱과 선분 BC의 길이의 제곱은 2 빼기 제로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요식 전개시켜가지고 잘 정리하여 b값만 구하면 문제에서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8번에 대한 이야기였고 어쨌든 그래도 모의고사로 넘어가면 일반 개념 문제하고 다르게 그냥 하나하나 그러니까 무게중심만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뭐 내분점만 물어보는 것보다는 뭔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개념하고 조금 연결해서 물어보는 것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외우세요. 자, 삼각형 ABC가 있어. 그럼 그 삼각형 ABC에 세 중선의 교점이 있었을 거야. 그걸 뭐라고 불러? 무게중심이라고 불렀죠. 맞습니까? 근데 그 삼각형 ABC에서 만약에 선분 AB를, 선분 BC를, 선분 CA를, AB, BC, CA를 순서대로 같은 비율로 내분을 합니다. 그래서 선분 AB를 M 대 N으로, 선분 BC를 M 대 N으로, 선분 CA를 M 대 N으로 이렇게 같은 비율로 내분을 했을 때 생기는 내분점 D, 내분점 E, 내분점 F를 가지고 삼각형 DEF를 만들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 삼각형 DEF를 가지고 다시 또 뭘 생각할 수 있을 거냐면 그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결국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똑같습니다. 만약에 궁금하면요. 자,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궁금할 때만 x1, y1, x, y2 그 다음에 x3, y3 했을 때 저 첫 번째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지는 x1, x2, x3를 3으로 그 다음에 y1, y2, y3를 더해서 3으로 나눠서 만들어지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의 이 주장이 사실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요거밖에 없어요. 여기는 요 선분 AB의 M 대 N, BC의 CA의 M 대 N 내분점의 좌표를 구성을 하고 X좌표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Y좌표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얘랑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증명이 되겠죠. 하고 싶어요? 별로 안 하고 싶잖아요. 외우세요. 받아들여주세요. 같은 비율로 나눠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무게중심이 어떻다? 일치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9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 자, A라고 하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BC라고 하는 점이 있어가지고 삼각형이 하나 있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대충 이렇게 생겼다 칠게. 너무 이상하다. 대충 이렇게 생겼다 칠게. 그래서 여기가 A 1,2라고 할게요. 여기가 B, 여기가 C. 그 다음에 선분 BC의 중점 가운데 있는 요 점이죠. 얘가 6,7이다. 그 다음에 선분 AC의 중점의 좌표 여기가 A,6이다. 그 다음에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5,B다 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네. AB의 중, 네, 미안합니다. 여기가 6,7이네요. 6,7. 그 다음에 AC의 중점은 네, A,6 제대로 그렸고,
그다음에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5,B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5,B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이 선분 BC의 중점의 좌표를 예를 들어서 C,D라고 설정을 했다. 그러면 지금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건 뭐랑 똑같습니까? 점에 이름이 없네. 이름을 좀 정해줄게요. 6,7 선분 AB의 중점을 M, 그 다음에 C,D 그 선분 BC의 중점을 우리 선생님이 설정했는데 얘를 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선분 AC의 중점 A,6을 T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삼각형 MNT의 무게중심이 같은 비율 1대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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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분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결국 무게중심이 일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이 무게중심이 얼마라고 얘기했냐면 5,B라고 했고요. 삼각형 MNT의 무게중심은 A랑 6이랑 C랑 더해서 3으로 나눠주는 거고, 그 다음에 6이랑 7이랑 D랑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눠주는 거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정리를 좀 해보자면 5는 3분의 A 더하기 C 더하기 6, 그 다음에 B는 3분의 D 더하기 13,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어요. 왜냐면 미지수가 너무 많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 예정이냐면, 우선은 계산할 수 있는 건 좀 해놓자. A 더하기 C가 9가 되겠죠. 3을 갖다 곱하고 6 반대로 넘겨서 빼는 거니까. 그 다음에 3B는 D 더하기 13이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A에서 C,D를 갖다 이어요. 그 선분 AN 위에 분명히 누가 있을 거냐면 무게중심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이고 N은 우리가 설정한 선분 BC의 중점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저 선분 AN을 몇 대 몇?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무게중심 5,B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선분 AN의, 이거 좀 올릴게요. 선분 AN의 2대1 내분점의 좌표는 G인데 얘가 5,B인데 얘가 2 플러스 1분의 N이 뒤에 있는 거니까 2C 더하기 1, 2 플러스 1분의 N이 Y좌표 D니까 2D 더하기 2,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정보들 잘 갖다가 연립해서 계산하시면 원하는 정보 다 얻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가 3분의 2C 더하기 1이고, 그 다음에 B가 3분의 2D 더하기 2라고 하는 사실을 이용해서 결론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마지막 평행사변형에 대한 이야기. 우선 기본적으로 평행사변형은 이런 성질을 활용을 하잖아요. 뭐냐면 얘랑 얘랑 평행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변의 길이도 같고, 얘랑 얘랑 평행하고, 이런 성질들도 있긴 한데 실제로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건 대각선의 교점이 서로의 중점이 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평행사변형 ABCD라면 선분 AC의 중점과 그 다음에 선분 BD의 중점이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용을 하는 것이 사실 이 평행사변형 문제를 풀어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라고 우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각형 OABC가 OB를 대각선으로 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름모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름모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조건이 있기는 한데
대충 그림을 갖다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첨단기기의 도움을 받아도 잘 못 그려요. 이렇게 그냥 그려야지. 근데 좀 이해를 해주세요. 선생님 그림 되게 잘 그렸으면 미술 선생님 하고 있었겠죠. 고마워요. 고마워요 야옹이. 자 그래서 여기가 원점 0,0라 합시다. 여기가 A, A,7이라 합시다. 되게 이상하다. 여기가 B다, B,C다. 그 다음에 여기가 C다, 5,5다. 그림을 잘 그렸는지 보자. 선분 OB를 대각선으로 하는. 괜찮은 거 같네요. 그럼 뭐도 있을 거냐면 지금 이렇게 생긴 대각선도 있겠죠. 그래서 얘도 똑같은 성질이 성립하긴 해요. 선분 OB의 중점과 선분 AC의 중점이 같아야 된다는 거 맞습니까? 근데 얘는 하필 뭐기 때문에? 마름모기 때문에 조건이 하나 더 성립하게 되는데 여기가 뭐가 된다는 거? 수직이 된다는 거. 오케이? 자 어쨌든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입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이용해서 답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2분의 B, 2분의 C 그러니까 선분 OB의 중점과 2분의 A 더하기 5, 2분의 7 더하기 5 두 개가 같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해결이 다 되지는 않네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B분의 C 선분 OB의 기울기와 A-5분의 7-5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마이너스 1인 걸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뭐 변의 길이의 관점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케이?